이 강의는 단위와 유효 숫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단위의 유효 숫자에 대한 첫 번째 강의입니다. 어떤 물리량을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수와 거기에 해당하는 단위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특히 단위는 수량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위는 길이에 대한 단위, 시간에 대한 단위, 질량에 대한 단위를 들 수 있는데요. 그 세 가지의 단위를 여기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리는 메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질량은 그람, 시간은 세크, 초를 나타내게 됩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와 질량을 나타내는 단위,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 저희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세 가지 단위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러한 단위를 사용을 할 때는 실제 그 큰 단위와 아주 작은 단위들을 표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prefix, 접두어를 사용을 합니다. 접두어는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multiplication과 fractional 접두어에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여기 테이블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곱해지는 말 그대로 커지는 단위는 킬로는 10의 3승을 나타냅니다. 메가는 m으로 표시를 하고 10의 6승을 나타냅니다. 기가는 10의 9승, 테라는 10의 12승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10의 3승 배씩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단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fractional prefix를 사용을 하는데요. fractional prefix로 사용하는 것 중에 이제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거기에 해당하는 게 킬로에 해당합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 피코 10의 마이너스 12승. 주로 여기까지 많이 사용을, 전자공학에서는 여기까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전자에서 fem토 단위까지 내려가는 물리량들이 많이 나옵니다. fem토는 10의 마이너스 15승, 그리고 fem토 아래는 아토까지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와 단위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접두어를 사용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길이를 나타내는 값이 맨 위에 있는데요. 여기 L을 3.12m 라고 적어놨고요. 매스는 1.2kg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킬로라고 얘기하는 게 10의 3승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10의 킬로그램은 1.2 곱하기 10의 3승 그램인데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1.2 곱하기 10의 3승 그램을 나타냅니다. 킬로가 10의 3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데 12 피코세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2승 세크에 해당합니다. 제가 여기에 나타내었던 접두어들은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어떤 단위를 나타내는가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킬로, 메가, 기가, 테라, 여기는 멀티플리케이션 prefix고요.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fem토, 여기는 프랙션을 나타내는 접두어이고요. 각각 10의 3승 배씩 커지거나 10의 3승 배씩 작아지는 단위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죠. 10 마이크로세크, 10 마이크로세크는 어떤 걸 뜻하느냐 하면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기 때문에 10 마이크로세크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세크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를 쓰기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래서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5승 초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도 단위를 사용하네요.
10의 마이너스 5승초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잘 대부분 접두를 써서 간략하게 표현을 합니다. 5피코세크는 피코가 10의 마이너스 12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초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20종 0mm 밀리미터인데요. 밀리미터는 메타 앞에 밀리가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뒤에 m은 단위를 나타내는 거리를 나타내는 메타를 나타내고요. 앞에 m은 접두어에 해당하는 밀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값은 20.0 10의 마이너스 3승 메타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하나 또 썼네요. 20.0mm는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메타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시간을 나타낼 때 3hour, 3시간 20분 45초. 여긴 적동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타나 있으면 일단 초로 바꾸려면 3시간은 60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60분은 60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밑에다가 적어봅니다. 이제 시간이 3시간은 60분을 나타내고요. 60초를 나타냅니다. 3시간은 그래서 3 곱하기 60 곱하기 60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0분은 1분당 60초에 해당하니까요. 이렇게 주어지고요. 여기가 45초가 되게 되면, 자, 그러면 이건 3시간을 초 단위로 환산한 거고요. 여기는 20분을 초 단위로 환산한 거고 45는 초 단위로 환산했습니다. 자, 여기 덧셈을 할 때 자세히 보시면 같은 단위를 더해야 됩니다. 여기도 초고 여기도 초고 여기도 초기 때문에 세크 단위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해보면 얘가 12,045초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초로 환산을 하게 되면 12,045초가 되게 됩니다. 단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맨 아래쪽에서는 제가 단위로 환산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단위를 환산하는 것들을 조금 한번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3시간 플러스 20분 플러스 45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물론 같은 물리량이라서 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시간과 분과 촉분 서로 다른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은 3시간이라고 하는 단위는 60분, 1시간은 60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60 분 60분 1hour 1시간은 60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은 60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1분은 60초에 해당합니다. 60초에 해당하죠. 60초에 해당합니다. 1분은 자, 여기가 시간을 환산한 겁니다. 3시간은 초로 환산을 하려면 1시간이 60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걸 곱하면 hour하고 h와 h가 서로 캔슬되고 분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60분이 180분에 해당합니다. 180분인데 3시간에 180분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걸 초로 환산을 하려면 1분은 60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게 되면 hour가 떨어지고 minut이 떨어지고 sec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 곱하기 60 곱하기 60이 초 단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곱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3 곱하기 60 곱하기 60을 하게 되면 초 단위로 환산이 됩니다.
그리고 20분은 1분이 60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환산할 수 있습니다. 20분은 60초에 해당합니다. 연산을 할 때는 단위도 반드시 같이 연산이 되게 됩니다. 미닛이 곱해지고 나눠지기 때문에 떨어지고 이게 남는 부분이 초단위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20분에다가 1분당 60초에 해당하기 때문에 60을 곱하게 되면 초단위로 단위가 환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5 체크를 하게 되면 이게 12,045초에 해당한다는 계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스케일로 환산하는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 저희들이 그 중요한 코멘트가 하나 있는데요. 덧셈과 뺄셈 그래서 두 피연산자는 반드시 동일한 단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덧셈과 뺄셈을 하는 경우에 자, 덧셈과 뺄셈을 하는 경우에 두 피연산자는 반드시 동일한 단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어떤 거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떤 길이 L1이 있어요. L1이 20m 이고요. L2가 5m예요. 그러면 우리가 L3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L1 더하기 L2는 25m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키를 안 넣네요. 여기 보면 L1이라는 길이는 20m고 L2라는 길이가 5m예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25m가 됩니다. L1과 L2가 동일한 단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근데 곱셈과 나눗셈은 새로운 두 피연산자 서로 다른 단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물리량이 된다. 자, 이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덧셈이나 뺄셈 연산인 경우에는 두 피연산자, 지금 같은 경우는 L1이 한 개 피연산자고요, L2가 피연산자입니다. 이 두 피연산자는 지금 요 L1과 L2 값을 나타냅니다. L1, L2가 같은 단위를 가지고 있고 그 결과도 동일한 단위를 가집니다. 자, 근데 우리가 곱셈이나 나눗셈을 하게 되면 두 피연산자가 같은 단위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단위를 가져도 되고 다른 단위를 가져도 됩니다. 그리고 연산한 결과는 실제 피연산자와 다른 차원의 물리량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봤던 L1이 20m, L2가 9m. 그리고 저희들이 시간을 2초다. 이런 물리량을 가지고 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라는 변수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하면 L1 times L2를 하게 되면 L1이 20이고 L2가 5고 곱하면 100 메타의 제곱이 됩니다. 자, 지금 보면 L1과 L2는 동일한 연산 디멘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1과 L2를 곱했더니 100 제곱미터가 됩니다. 이 100 제곱미터, 이게 메타 제곱은 길이의 단위가 아니라 면적의 단위입니다. 면적의 단위이기 때문에 원래 피연산자가 가지고 있던 단위와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위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곱셈이나 나눗셈을 하게 되면 피연산자가 가지고 있던 단위들이 이 연산식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새로운 단위의 의미를 가지는 새로운 단위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떤 x라는 물리량인데 여기에 a라는 길이와 A라는 면적과 L1이라는 단위를 그 길이를 이렇게 더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걸까요? 면적과 단위. 여기는 앞서 있었던 룰이 있었습니다. 덧셈 뺄셈에서는 반드시 동일한 단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식은 쓸 수 없는 연산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식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단위는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v라는 변수를 이렇게 한번 해보죠. L1 나누기 t라는 걸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L1을 시간 t로 나눕니다. 그러면 어떤 물리량이 되는지 한번 보죠. 여기는 L1이 20m고요. t가 2세컨입니다. 그러면 얘는 20m를 2초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숫자 자체는 10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0이고요. 그리고 이때 단위가 보면 메타퍼세크의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퍼세크는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스피드에 대한 단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P연산자 L1은 길이 단위, T는 시간의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산한 결과는 P연산자가 가지고 있는 단위와 다른 새로운 차원의 단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연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연산할 때 단위를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지금 살펴본 단위는 거리와 질량과 시간, 이 세 가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단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도 다른 단위들을 또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 속력 이런 단위들이 기본 물리량의 연산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그 주어져 있는 거리나 질량과 시간에 대한 단위와 속력이나 혹은 면적이라는 단위는 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이나 속력 혹은 부피 이런 물리량들은 기본 유닛들을 연산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단위를 만들어내는 그걸 저희들이 derived unit, 유도된 단위, 유도 단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두 개의 단위가 서로 구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 유닛, 기본 단위, 이걸 우리가 베이스 유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도 단위, 지금 그 기본 단위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런 거리, 질량, 시간 같은 것들이 기본 단위에 해당합니다. 기본 단위에 해당하고요. 유도 단위는 면적이나 볼륨이나 속력이나 뭐 이런 단위들이 유도 단위입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리량들은 다 유도 단위입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는 그러면 몇 가지가 있을까? 그 내용을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어떤 물리량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숫자와 단위로 표시가 되어야 되고요. 단위는 수량에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무언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물리량을 표시할 때 숫자가 큰 경우, 작은 경우 접두어들이 있습니다. 킬로, 메가, 기가, 테라는 큰 물리량을 나타내는 멀티플리케이션 프레픽스고요. 작은 물리량을 나타낼 때는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fem토 같은 프랙셔널 프레픽스가 있다는 내용. 그리고 이 연산을 할 때 덧셈과 뺄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동일한 연산, 동일한 단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연산 결과도 피연산자와 동일한 단위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곱셈과 나누셈은 서로 다른 단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은 단위를 가져도 됩니다. 근데 서로 다른 단위를 가질 수도 있으며 그 결과는 일반적으로 피연산자가 가지고 있는 단위와 다른 차원의 단위를 생성해내게 됩니다. 이런 단위를 저희들이 유도 단위 혹은 derived unit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